어서 들어오십시오. 양반집 사랑방에 귀한 걸음 해주신 어르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람 끝이 찬 날에는 마음부터 시리기 마련이지요. 당신의 엄마음을 녹여줄 포근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지혜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잘 들으십시오. 지금 어르신께서 쥐고 계신 그 가족이라는 밧줄이 사실은 어르신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올감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환갑을 넘긴 나이,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올 줄 알았는데 왜 가슴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불고 자식 면전에서는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효도를 강조하거나 가족 화목을 논하는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남은 생존이 걸린 치명적인 생존 전략이자 더 늦기 전에 깨뜨려야 할 가족이라는 성역의 실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희생이라는 미덕 아래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에 배불렀고 내 등 따뜻한 것보다 자식 공부방 옹기 하나에 안심하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그 눈물겨운 희생의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자식들에게 대접받는 노후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혹은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너무 몰라요라는 서늘한 원망입니까? 더 놀라운 반전은 사기꾼은 내 돈을 노리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약탈자는 어르신의 돈뿐만 아니라 영혼과 시간, 그리고 남은 생의 존엄까지 통째로 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양반집 사랑방에 모이신 우리 식구분들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통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르신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손주의 학원비로, 혹은 자식 내외의 편의를 위해 어르신의 노후 자금과 육신이 야금야금 깎여나가고 있다면 어르신은 지금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당하고 계신 겁니다. 환갑 넘어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환갑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독립국으로 선포해야 하는 제2의 건국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어르신을 약탈하는 방식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효도라는 가면을 쓰고 부모라면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어르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빈틈을 파고들어 어르신을 평생 일하는 기계이자 무한 인출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비극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르신의 마지막은 고독사가 아니라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비참한 소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희생의 굴레를 끊고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내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올 수 있는지 그 비정한 지혜를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반집 사랑방 식구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처럼 귀한 분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가 오늘 그 무거운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어르신의 남은 세월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어르신이 겪으신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곧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며 만난 수많은 어르신 중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피눈물을 흘리던 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망의 민낯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알뜰살뜰 모은 연금과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던 박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0 중반이 넘도록 자리를 못 잡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늘 죄인 같은 심정이었지요.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아버지 평생 편안하게 모실게요.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이때 거절하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자식의 눈물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설마 자식이 애비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나 싶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업은 반년도 안 되어 파산했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이후입니다. 아들 내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은 외쳤습니다. 그러게 왜 그때 안 말렸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더 놀라운 반전은 아들이 남은 돈을 챙겨 본인들 살 집은 따로 마련해 두고 아버지만 고시원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도 차가운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식 이름을 부르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희생하는 어머니로 살아오신 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딸만 셋인 집안에서 맏딸을 끔찍이 아끼셨죠. 딸이 맞벌이를 한다기에 황혼 육아를 자처하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엄마 없으면 애는 누가 봐? 라는 딸의 한마디에 파스투혼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제 애도 다 컸는데 엄마네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우리도 우리끼리 좀 오붓하게 살고 싶어서. 7년 동안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애 키워준 공로는 간대없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을 하는 겁니다. 김 어르신이 섭섭함을 토로하자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용돈 안 줬어? 엄마 좋아서 한 일 아니야?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치는 순간 어르신은 자식에게 부모가 아니라 값싼 도우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고려장을 당한 최 어르신입니다. 아들들이 세금 아끼려면 지금 명예 넘겨주셔야 해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효도하겠습니다라고 효도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이 넘어가고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 사자 같던 아버지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들은 바쁜데 왜 자꾸 오시냐며 타박입니다. 심지어 병원비가 필요해 손을 벌리자 아들은 형이랑 나눠서 내세요. 저도 힘들어요라며 서로 미루기 바쁩니다. 어르신, 잘 들으십시오. 내 손에 쥔 칼자루를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그 칼날은 어르신의 심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부모의 인품이 아니라 부모의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는 이 서글픈 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양반집 사랑방 식구분들, 이 이야기들이 그저 극단적인 사례로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욕망 앞에서 인간은
아니, 자식은 그 누구보다 냉혹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지키셔야 할 것은 자식의 미래가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침범받지 않을 어르신의 독립된 영토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속이 좀 상하셨습니까? 하지만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야 병을 고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을 원망하며 남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심리학적, 철학적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어르신, 그동안 자식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만 사느라 진짜 나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아직 어르신의 마음줄이 자식에게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줄을 과감히 끊으십시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비결은 냉정한 거리두기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자식의 것입니다. 환갑이 넘은 자식은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성인입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어르신이 구원자로 나서면 자식은 평생 성숙해질 기회를 잃고 어르신은 평생 착취당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련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식을 독립시키고 나를 지키는 가장 고결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어르신,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전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효도하면 주겠다는 약속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오고 며느리도 웃으며 찾아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인격이고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은 어르신의 생명줄이며 자식으로부터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양반집 사랑방이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응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못다한 공부를 시작하셔도 좋고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셔도 좋습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못 샀던 옷 한 벌, 못 먹었던 귀한 음식, 이제는 어르신 스스로에게 대접하십시오. 어르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 남은 세월은 오로지 어르신의 기쁨을 위해 쓰십시오. 어르신, 이제 당당해지십시오. 굽은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호령하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한다고요? 잠시뿐입니다. 어르신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교훈입니다. 환갑 너머의 삶은 희생의 무덤이 아니라 지혜의 꽃밭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르신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꽃으로 어르신의 남은 길을 밝게 비추십시오. 어르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힘이 있으며 여전히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양반집 사랑방 식구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앞날에 늘 기쁨과 평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깊고 편안한 잠 속에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엔 세상에서 가장 개운한 모습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